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이십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만큼 좀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 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인적 청산 합시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같은 이런 방식의 인적 청산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 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로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토론의 달인이 아닙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그 미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토론 솜씨를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그렇게 제압할 생각도 없습니다. 처음에 밀실 인사라든지 또는 그 검찰 장악 의도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공개적으로 제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과연 밀실 인사인지 검찰 장악 의도인지 또 밀실 인사라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없어서 한 것인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토론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밝힐 건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한국 정치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나는 찾아질 수 있다. 제 스스로 별 사심 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심 없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외부 인사다,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권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와서 여러분의 감독자가 된 이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검찰의 한 식구이지 외부 인사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저는 검찰에 와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령군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검찰 개혁의 과제를 갖고 비검사가 장관에 취임하는 선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검찰 상황에서 기수도 어린 여성인 그리고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자 여러분에게 헌신하고자 온 저에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점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주셨습니다. 인사 기록 자료와 인사 참고 자료는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 검사장이 이 나라 검사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니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학력, 고향, 경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처리,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혹시 잘못은 없었는지, 특별히 공정한 수사를 한 어떤 업적은 없었는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혼자 해왔고 여러분 평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업무 수행 능력 또 도덕성에 대한 자료는 지금 검찰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장급 보직과 그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몇 분을 청구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가 매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첨가하신 인사 중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이용호 게이트라거나 또 올로비 사건이라거나 이런 정치적으로 검찰이 유혹을 받았던 사건에 개입된 아까 허 검사님이 정치검사라고 명명했던데 해당할 수 있는 분들 또 고문치사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거명이 되셨습니다.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안 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 인사하고 법무부 인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 번째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십시다.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재청권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또 나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떤 결함이 있는 대통령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국세청을 비교하고 경찰청을 비교하는 것도 나왔는데 그 점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는 검찰청만큼 고급 간부가 많이 없습니다. 검찰에는 국세청에 없는 고급 간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인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예?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지구당의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 다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진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 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그렇죠?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려면 앞으로 잘하기 위한 제도의 건의라든지 여러분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은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현재 SK그룹 수사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그 난항이라는 것이 우리 검찰의 현 주소를 또 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 인사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수사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사로 날려버리겠다. 좀 촉된 표현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정치검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리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너희들이 봐줬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 수사팀도 있고 G라인도 있지만 저를 또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도 합니다. 꿋꿋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이 현 주소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좀 해줍사하고 저희들이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그런 마음들을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냥 좀 봐주라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경제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관해서 깊이 면밀히 좀 분석하고 대응해 달라라는 그런 압력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 다 듣고 판단하시고 소신껏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그걸로 해서 다치는 수가 있다는 그런 말한 사람을 제게 좀 고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냥 검사에게 간곡히 내가 선배 검사로서 또는 검사의 지휘자로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가면서 경제적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권고하거나 상의한다면 수사검사가 소신껏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좀 늦출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너 다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다치란 말이 괘씸해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땐 그 사람을 요새 인터넷도 있고 한데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에게. 아니면 장관에게 얘기하든지 이런 사람 검찰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어떻게 선배를 그렇게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들 용서해 준 겁니다. 차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차마 침을 뱉으랴. 저도 제 검사 친구들이 많이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어 다 압니다. 그 내부에 그런 고심이 있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나 저도 정치를 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에 묶일 수 없고 원칙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해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토론 솜씨를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그렇게 제압할 생각도 없습니다. 처음에 밀실 인사라든지 또는 그 검찰 장악 의도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공개적으로 제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과연 밀실 인사인지 검찰 장악 의도인지 또 밀실 인사라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없어서 한 것인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토론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밝힐 건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한국 정치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나는 찾아질 수 있다. 제 스스로 별 사심 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심 없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외부 인사다,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권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와서 여러분의 감독자가 된 이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검찰의 한 식구이지 외부 인사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에서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이십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좀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로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토론의 달인이 아닙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그 미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참여 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 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인적 청산 합시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같은 이런 방식의 인적 청산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 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인적 청산 합시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같은 이런 방식의 인적 청산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 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로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토론의 달인이 아닙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이십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좀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참여 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 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오늘 토론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밝힐 건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한국 정치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나는 찾아질 수 있다. 제 스스로 별 사심 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심 없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외부 인사다,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권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와서 여러분의 감독자가 된 이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검찰의 한 식구이지 외부 인사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저는 검찰에 와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령군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검찰 개혁의 과제를 갖고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그 미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토론 솜씨를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그렇게 제압할 생각도 없습니다. 처음에 밀실 인사라든지 또는 그 검찰 장악 의도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공개적으로 제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과연 밀실 인사인지 검찰 장악 의도인지 또 밀실 인사라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없어서 한 것인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비검사가 장관에 취임하는 선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검찰 상황에서 기수도 어린 여성인 그리고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자 여러분에게 헌신하고자 온 저에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점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주셨습니다. 인사 기록 자료와 인사 참고 자료는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 검사장이, 이 나라 검사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니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학력, 고향, 경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처리,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혹시 잘못은 없었는지, 특별히 공정한 수사를 한 어떤 업적은 없었는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혼자 해왔고 여러분 평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업무 수행 능력 또 도덕성에 대한 자료는 지금 검찰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장급 보호직